몸을 죽이려면 경정맥을 노려라. 우크라이나는 이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며 점령된 크림반도를 지탱하는 주요 동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150만 러시아인 이 크림반도 점령 결정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러시아화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시작되며 모든 것은 한 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리는 아닙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로 있는 케르치 다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만도 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19km 생명줄 건설에 최소 37억 달러를 투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여서 푸틴 군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푸틴이 크림반도를 러시아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리는 그 다리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푸틴이 침공한 순간부터 러시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르니히우 마을에 위치한 이 다리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합니다. 이 다리는 지안코이 교차로의 일부로 헤르손주를 통과하며 점령된 크림반도와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육로의 일부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다리와 도로들은 러시아에 매우 중요합니다. 헤르손과 크림반도 사이 병력과 버급품 이동 물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체나르 다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이 다리 덕분에 러시아는 남부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체나르 다리는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러시아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내부의 배신자들이 러시아가 그 다리를 이용해 침공 초기에 우크라이나 남부를 압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나르 다리는 더 크고 인상적인 케르치 다리에 가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그 다리에 다시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 소식은 6월 7일에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밤사이 드론 작전을 통해 체나르 다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 다리는 심하게 손상돼 수리에 몇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는 크림반도와 점령지 연결이 끊겼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경정맥을 베는 것처럼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해방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파괴합니다. 그 전략은 푸틴에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다뤄야 할 공격이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제1독립돌격대대 가코드 9.2 드론 부대와 협력해 다리를 파괴하는 공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훌리아폴라 전선으로 인원과 보급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주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미트로 필라토프 제1독립돌격대대장은 이번 공격이 단순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필라토프는 이것이 37기계화 소총여단의 연료와 윤활유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 내내 효과적이었던 우크라이나 전략은 후방 물류를 파괴해 러시아군 전방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코드 9.2 부대의 알렉산드르 나스텐코는 이번 타격을 복구하려면 엄청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한 일을 정확히 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드 9.2 부대는 6월 7일 영상에서 이번 타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분쯤 하이라이트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드론의 시점 화면이 나오는데 그 드론들이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잇는 주요 연결부를 들이받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의 내부 작동 방식도 엿볼 수 있는데 가끔씩 나오는 지휘센터의 장면을 통해 이 작전이 얼마나 첨단 기술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발적 행동이 아닌 체계적 작업이라고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이 작업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중거리 드론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코드 9.2 부대의 영상만이 체나르 다리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더 많은 증거는 러시아 당국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푸틴에게 러시아 전쟁의 핵심 다리가 왜 공격받았고 방공망이 왜 우크라이나 공격을 또 막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새 드론이 관련 있지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입니다. 크렘린이 점령지 헤르손의 수장으로 임명한 러시아의 꼭두각시 볼로디미르 살도는 점령된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시바시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야간 무인기 공격으로 초르니이브 정착촌 일대의 교량 상판이 손상됐습니다. 보안 문제로 장코이 검문소 통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차량들은 아르미르파니스크와 페라코프 검문소로 우회하고 있다고 살도는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드론잔에 언급이 없습니다. 삼투적 변명이 없던 것은 살도가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성공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지, 살도. 러시아 방공망이 워낙 성공적이라 우크라이나가 노린 지점에서 드론을 격추했다고 전 세계에 알려야 해. 살도가 언급한 검문소들도 있어. 아르메스크와 페아코프는 딱히 좋은 대안이 아니야. 후자는 매우 좁은 길이라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사이로 오가며 군사장비, 대규모 호송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아르넵스스크는 그나마 좀 더 튼튼해. 하지만 그 길에는 러시아가 반드시 온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작은 다리가 있어. 러시아가 검문소를 계속 쓰려면 그 다리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탈러시아화의 다음 목표가 될까? 시간 지나면 알겠지.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5월 내내 공격해온 R280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경로의 대안을 찾느라 분주해. 우크라이나 군과 드론 부대는 이미 그 고속도로의 일부 공중 통제권을 확보했고 최근 몇 주간 주요 도로에서 러시아 차량 수십 대를 파괴했다. 이제 전략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먼저 차량을 파괴하고 러시아가 차량을 R280 고속도로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다리들도 파괴해야 해. 이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정말 훌륭한 전략이고 러시아에게는 크림반도를 잃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야. 우크라이나의 이번 행동은 처음이 아니며 2023년 8월 체르니히우 다리 공격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이어진 후속 조치다. 그 공격에서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다리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어. 하지만 러시아는 미사일 하나만 명중했고 나머지는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주장했지. 이번엔 러시아가 운이 좋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체르니히우 다리 공격에서 서방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어. 6월 7일 공격에서 목표를 명중한 드론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산이었고 하나는 이번 전쟁에서 처음 등장한 드론이었어. 그 드론은 우크라이나에 큰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어. 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줄게.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 새 드론이 전장에 투입됐어. 뭘까? 이름만 들어도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알 수 있어. 베테모스가 등장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새 드론을 처음 실전에 투입했고 파이어포인트가 만든 여러 FP 드론도 함께 투입했다고 해. 베헤모스는 완전히 신형이야.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에 처음 공개됐고 그 사양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무기 체계에 인상적인 추가임을 알 수 있어. 쿨버 에어로스페이스와 글라퍼가 공동 개발한 베테모스는 약 300km의 타격 반경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이중탄두 설계로 목표물에 2번의 파괴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드론의 앞부분에는 40kg 무게의 고포 파편 탄두가 장착되어 있어. 그 첫 번째 탄두 뒤에는 두 번째 탄두가 있어. 35도 kg 무게의 이 두 번째 탄두는 열압력탄, 즉 진공폭탄으로 알려져 있어. 이 탄두들은 치명적이야. 목표물에 명중하면 폭발 전체가 연료 혼합물이 담긴 용기를 열어서 탄두에서 퍼져나오는 구름처럼 아주 작은 틈새까지도 침투할 수 있게 연료를 흩뿌려. 이후 2차 폭발 장치가 작동해 구름을 폭발시키고 거대한 화염구를 만든다. 그 결과로 생기는 폭발 파동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변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이지. 그래서 이 탄두는 장비를 파괴하고 강화된 건물까지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해. 혹은 이처럼 러시아가 크림반도 장악을 위해 꼭 필요한 다리를 파괴하는 데 쓰이는 거지. 베헤모스는 폭발할 때 파괴력만큼이나 목표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다재다능해. 이 드론은 FPV 조작뿐만 아니라 자율 및 반자율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제어 모드를 제공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이 드론은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방공 시스템이 요격하기가 정말 어렵지. 방공 시스템이 하늘을 감시하지만 베테모스는 레이더 아래로 비행해 공격해. 이제 우크라이나가 체르니히우 다리를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감이 와. FP 드론이 초기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커. 우크라이나가 FP2를 썼다면 170kg 탄두로 공격했을 거야. 그것만으로 다리를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지만 손상을 주고 베헤모스가 파고들 균열과 틈을 만들었을 거야. 이어진 열압력탄 공격이 그 균열을 커다란 구멍으로 만들어서 코르니히우 다리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을 거야. 러시아의 코르니히우 다리 손실은 큰 타격이야.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선택한 야르미마스크 경로를 주시한다면 또 다른 다리도 곧 베테모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로 통하는 육로를 점차 차단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경로를 다시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영상 초반에 케르치 다리를 언급한 이유가 있었어. 6월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다리 보호를 위해 배치된 러시아 국경 순찰선을 격침시켰다는 소식이 있었어. 스베틀라크급 함정은 보도가 나오기 전날 공격을 받았고, 이 함정은 러시아가 다리 주변에 구축한 다층 해상 보안망의 일부야. 그 보안망은 해상 접근로를 감시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일부를 제거했어.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을 준비 중일 수 있어. 체르니히우 다리 파괴 후 케르치 다리 공격은 푸틴에게 명확한 메시지야. 이제 모든 육상 경로와 곧 크림반도도 우크라이나가 갖게 될 거야. 우크라이나는 6월 7일에 큰 타격을 가했고 조용히 러시아의 케르치 다리 보안망을 해체하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제 크림반도에 집중하자. 그곳을 점령한 150만 러시아인은 골포에 떨며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본토와의 연결이 끊기는 공격을 다시 목격했고 크렘린인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중간 타격 전략 실행 모습이다. 또한 이 작전은 크림반도 탈러시아화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 중이다. 러시아 후방, 특히 크림반도 지원 지역은 5월부터 6월까지 계속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R280 고속도로 공격은 이미 언급했고 체나르 다리 공격도 그 연장선에 있다. 육상 회랑 차단은 2023년 실패한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의 주요 목표였다. 지금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점령을 노리고 있지 않다. 대신 2026년에 주목받기 시작한 신세대 중거리 드론에 크게 의존하는 비대칭 작전으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5월 말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로지스틱스 락다운 프로그램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부는 러시아의 후방 분류를 타격하는 드론 부대에 거의 1억 1,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이미 1000건 넘는 위치가 확인돼 중거리 타격을 한 것에 기반한다. 이 프로그램은 RR280을 겨냥한 작전과 시기가 맞물려 이 중요한 육상 교량을 지옥의 고속도로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것은 RR280과 점령지 연결다리 뿐만 아니라 크림반도 러시아 점령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새로운 드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방식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6월 7일 체나르 다리 파괴가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음을 이미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크림반도 내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대상으로 파괴적인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다. 세미콜로디지아스카 유류 저장소와 페오도시아 해상 연료 터미널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점령된 크림반도에 연료 공급을 차단해 푸틴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우크라이나 작전이다. 연료를 빼앗으면 150만 점령 세력의 반도, 주둔 의지도 사라질 것이다. 이는 러시아를 다층적으로 압박하는 중거리 전략이다. 우크라이나는 체나르 다리 공격으로 러시아의 보급과 병력 수송을 원천에서 차단하고 있다. R280 고속도로 공격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차량 이동이 마비되고 있다. 크림반도 유류 저장소와 터미널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반도 연료까지 재고 중이다. 이는 점령지 내 공격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크림반도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우크라이나는 탈러시아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고 러시아는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거리 작전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베테모스 같은 드론은 1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없었다. 이제 그 드론들은 러시아의 전선 작전 기동을 제한하고 있다. 드론들이 후방 지휘소, 보급, 병력 집결지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전선이 아닌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병력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장비를 보내는 안전지대로 계획되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강해지고 사거리가 늘어나 안전지대가 지옥이 됐다. 크림반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반도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물류 봉쇄 프로그램의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 연료 부족이 만연하다. 5월 말부터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서는 운전자들이 차량 한 대당 20리터의 연료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고 연료 용기에 주유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줄의 사진들이 크림반도에서 나오고 있으며 반도를 지원해야 할 연료 트럭이 불타는 잔해로 남은 사진들도 함께 공개되고 있다. 크림반도 전역의 주유소들이 이제 완전히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반도에 들여보낸 150만 명의 점령자들에게 전쟁을 되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크림반도 전략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고립이 목표다. 크림반도 주유소에 늘어선 줄이 바로 이 고립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눈에 띄는 신호다. 우크라이나는 연료 공급을 차단하며 푸틴이 구축한 크림반도 방어선도 무너뜨리고 있다.
크림반도를 겨냥한 연속 공격은 푸틴이 이곳에서 입지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군사적 자산으로서 점점 가치가 줄고 있다. 네, 드론 부대는 여전히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해함대는 후퇴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크림반도와 점령지 사이에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차단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사용을 막는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푸틴의 크림반도 지배 포기를 압박하려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통제권을 되찾으면 부디아니스크, 마리우폴 등 점령지에 접근하고 아조프해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핵심 축이자 초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이를 알고 있고 반도 전투의 주도권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군사 주둔을 최우선으로 두는 푸틴의 입장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압박이 대부분 반도의 민간인과 푸틴이 세운 꼭두각시 정부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정부는 왜 주유소에 연료가 없는지, 그리고 왜 러시아의 방어 체계가 크림반도와 점령지 모두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여겨졌던 것을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차단으로 러시아군의 본토 취약지 공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푸틴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방어력을 크림반도로 집중시키면 전선과 자국 내에서 스스로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것을 보충하지 못하면 크림반도는 더 많은 공격에 취약해지고 150만 점령군이 떠나야 할 때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체나르다리는 점령된 크림반도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정맥이라 불렀고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드론 공격으로 그 정맥을 끊었습니다. 러시아가 밤낮으로 복구해도 중요치 않습니다. 다리가 복구돼도 베테모스와 FP 동료들은 다시 공격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케르치 대교 등 다른 육상 경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이 크림반도의 탈러시아화 마지막 단계입니다. 베테모스가 등장했고 체나르 다리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군수물자를 파괴하는 새로운 드론은 베테모스 외에도 있습니다. R280 고속도로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혁신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 모르리건이 등장해 러시아 크림반도 보급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드론과 우크라이나의 활용법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매일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